51강 수업은요, 19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이렇게 바빠도 그 바늘 허리에다 실을 메어서 바느질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앞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부진했던 부분, 그걸 대충 그래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잠깐 한번 펼쳐 보십시오. 몇 페이지냐면은 196페이지 72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연강판을 이제 주로 자동차 부품 같은데 요즘 로봇으로 가지고 점식으로 탁탁탁 용접을 많이 합니다. 점 용접하기 위해 이연부를 설계할 때 판 두께가 0.4 내지 0.6mm를 용접할 경우에 최소 피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요건 어떤 산출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적용하는 그 피치를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8 내지 10mm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 이제 점용접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럼 피치라는 것은 도대체 여기에서 뭐냐? 용접할 때 그 비드가 있습니다. 비드가 이렇게 시는 그 비드의 중심간 거리를 이제 피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8 내지 10mm를 적용해야만 원만한 용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미진하지만은 저도 이 점 용접한 부분을 한 번도 접해보지도 못했고 제가 적용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198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도 제가 좀 사실은 뻐벅거렸습니다. 1번 광자와 물질 상호작용에서 전자상 생성이 일어나려면 광자는 최소한 얼마의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가 이러는데, 요게 식은 요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단 거기에 뭐라고 되면 1.2 메가 일렉트릭 볼트 이상에서 전자성이 생성한다. 요것도 사실은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1.02 메가 일렉트로 볼트 미만에서는 안 생긴다고 하니까 1.0이나 1.2 이상에서는 전자성이 생성하겠죠. 근데 이 문제 자체도 저는 뭐 계산을 뭐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요 1.02 이하에서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에서 생기는 것 같으면 1.02, 1.2 여기는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버벅거리는데 맞춰주려면은 1.02 메가볼트 이상을 기준으로 하세요. 여기에서 전자상이 생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침투 비파괴를 하는데도 침투 비파괴도 규격집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제가 다 접해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방사선이라든지 또 용접 같은 데도 아주 특수 용접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좀 저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저 절대로 완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좀 했다는 것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평생기술교육이다,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먼저 실패도 많이 했고 경험도 좀 많이 했다는 것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1번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헷갈렸는데, 사실은 기준은 1.02 메가 일렉트릭 볼트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 그럼 1.2 메가 일렉트릭 볼트 이상이면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아주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어딘가 우리가 조금 미숙하면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99페이지부터 5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사선 투과 시험, RT죠, 그죠? 방사선 투과 방향에서 두께 차 있는 시험편일 때 작은 결함도 비교적 검출이 쉽습니다. 방사선 두께 차가 있어도 시험편이라도 거기에 작은 결함이라도 방사선이 잘 쪼이면 쉽게 검출이 쉽습니다. 블로우홀, 슬래그 혼입등의 결함은 방사선 비파괴 검사로 검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데 실제로 요거 초음파보다도 더 쉽습니다. 다 텅스텐의 혼입은 두께가 매우 얇은 결함이어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로 검출이 어렵다는데 아닌데 요거 필름에 보면은 텅스텐은 꼭 뭐 반달이나 이런 달빛처럼 하얗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로 텅스텐 혼입도 잘 보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라미네이션은 결함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결함 검출이 쉽다. 이건 아닙니다. 라미네이션은 제가 무조건 그랬습니다. 초음파 중에서도 판파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렵고, 다는 텅스텐 혼입은 검출이 쉽습니다. 나는 블로우홀, 슬래그 혼입 등의 결함도 방사선 비파괴 검사로 검출하기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런 서술형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 방사선 투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블로우홀, 슬래그 혼입 요거는 방사선에서 좋다 하는 거. 텅스텐 혼입도 이제 잘 찾을 수 있다. 단 라미네이션은 뭐라고요? 초음파다. 라미네이션은 무조건 초음파다. 초음파 그 중에서도 판파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라미네이션은 무조건 초음파 판파다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4번 방사선 투과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을 비교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결함 형상 판별에는 방사선 탐상이 더 유리하다. 지금까지는 더 유리했는데 앞으로 초음파에서 페이지드 어레이가 계속 이제 많이 확산되면은 이 답도 가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페이지드 어레이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 문제는 맞습니다. 최적 결함 검출에는 초음파 탐상 시험이 더 유리하다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적 결함 검출에는 방사선 탐상 시험이 더 유리합니다. 다 결함의 위치 판정에는 초음파 탐상 시험이 더 유리하다. 맞고요. 맞고요. 결함 길이 판정에는 방사선 탐상이 평면으로 이렇게 필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5번 와전류 탐상 시험 ECT라고 했잖아요. 그죠? 에디 커런트 테스트 전자유도 시험인데요. 시험체를 탐상한 경우 검사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내부 결함 깊이와 모양입니다. 특히 와전류는 재질검사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막 두께 요것도 괜찮습니다. 표면 직하, 표면 가까이 있는 직하의 결함 요것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내부 결함 깊이와 모양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6번 자분 탐상시험 특징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시험체가 전도체이어야만 측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자성체입니다. 전도체이어야만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요거는 뭡니까? ET입니다. 그죠? ET 또는 ECT. ET라고 합니다. ET입니다. 자, 꼭 명심하시고. 자, 요거는 ET의 한정적인 것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표면 및 표면 근처의 결함을 찾을 수 있다. 맞고요. 결함 모양이 표면에 나타나므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전부 다 육안으로 관찰합니다. 맞고요. 사용되는 자분은 시험체 표면의 색과 잘 대비를 이루어야 한다. 요거는 초음파도 침투 비파괴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재료가 아닌 재료인 것은
철, 니켈, 코발트가 강자성체. 철, 니켈, 코발트가 강자성체입니다. 알루미늄은 강자성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이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었지요. 8번 누설검사 LT 리키지 테스트 법에서 온도가 화씨 온도로 규정되었을 때 이 온도를 섭씨 온도로 환산할 때 사용할 공식으로 적합한 것은 C는 9분의 5도 도 F-30입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숫자가 F는 굉장히 높아요. C가 낮아요. 9번 침투 탐상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침투 탐상 시험은 내부 결함을 검출할 수 없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은 시험편의 크기에 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은 와전류 탐상 시험보다 형상의 제한을 더 받지 않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은 자본 탐상 시험보다 표면 직화 결함 찾아내는데 더 확실하고 빠름이 경제적이다 아닙니다. 침투 탐상 시험은 개구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본 탐상은 개구부가 없더라도 표면 약간 밑에 있는 것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9번은 가번이 침투 탐상 시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자, 200페이지. 자, 우리 접촉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그림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접촉각, 그림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침투액이 가장 잘 침투되게 하려면 그림의 접촉각 시트의 조건은 90도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라가 됩니다. 자, 11번 강용접부를 통상방법으로 초음파 탐상 시험할 때 검출 곤란한 것은 블로우홀, 피놀 같은 이런 것은 몇 번 했습니다. 다 같은 내부 결함 탐상할 때라도 요거는 RT가 더 우수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자화 방법에 따라 검출할 수 있는 결함의 방향이 틀린 것은 직각 통전법은 이 축인데 직각으로 이제 전기를 공급합니다. 직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축의 직각인 결함으로 자속 방향과는 직각입니다. 축에 직각으로 이제 전류를 공급하는 직각 통전법입니다. 그러면은 축에 직각인 방향으로 결함이 있으면 이건 전기 통전하는 같은 방향인데 자속 방향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직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의 직각인 결함으로 자속 방향과는 직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직각 통전법이고요. 축 통전법은 축 방향의 결함으로 자속 방향과는 직각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전류관통법은 전류관은 축의가 아니고 구멍이 뚫린 시험처의 안으로 그 전기선을 넣고 거기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하면 전선 주변에 이제 자장이 원형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축의 직각인 결함이 아닙니다. 요거는 자장이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축 안에 이제 전류를 흘리면은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 축에서 전기가 이제 발생하면은 축의 직각으로 뭐냐면 이제 자장이 생기는데 축의 직각이다는 것은 그 축의 이제 전선의 직각이라는 것은 축에는 뭐냐면은 전선에 이제 평행한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축 방향의 결함입니다. 꼭 좀 여기 실제로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속관통법은 원주 방향의 결합입니다. 전류관통법도 이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축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그럼 축에 이제 직각인 방향으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자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결함은 자장하고는 직각이 돼야 되니까 전선하고는 평행이 됩니다. 야, 참 여러분 이걸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어떤 그림을 안 보고 설명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13번 절대온도 K입니다. 환산하는 식으로 적합한 것은 273에다가 플러스 도시를 더한 것이 절대온도입니다. 그래서 습시 10도라면은 283도가 됩니다. 절대온도는. 14번 음향방출시험 어쿠스틱 에미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A인데 계측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음향방출시험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도 못 봤지만 저도 못 봤습니다. 필터가 있고요. 음향방출 변환자가 있고요. 증폭기가 있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스트레인 시험하는 건데 여기 음향방출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15번 초음파 탐상시험 특징 설명으로 잘못된 내용인 것은 표피효과가 발생하는 시험이다. 이거는 자본 탐상 시험할 때 뭐냐면은 교류 전류를 보냈을 때 표면에서 나타나는 집중하는 현상을 표피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여기 지금 또 약간 번호를 조금 잘못해놨네, 그죠? 번호 수정. 자, 여기에 표피효과는 하여튼 자분이나 이런 데도 여기에 나가 아니고, 그죠? 여기 잘못됐네요. 답니다, 그죠? 다고, 여기에서는 라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해하셨죠? 16번 수세성 형광 침투 속건식 현상제에서 건조 처리가 되어야 할 시기는 속건식 현상제는 건조 처리가 필요 없으니까 현상하기 전에 여기 A 물로 씻어내고 현상 처리 건조합니다. 그래서 현상 처리 전에 건조 처리한다. 17번 침투 탐상 시험의 침투액이 갖출 특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침투 탐상시험 침투액은 항상 인하점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침투액은 침투성이 좋아야 한다 맞고요. 세척성이 좋아야 한다. 이 세척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결함 속에 들어가 있는 침투액이 잘 씻겨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옆부분에 결함이 어디인지 몰라서 용접부 가장자리 25mm까지 이제 침투액을 뿌려놨습니다. 그쪽에 있는 잉여 침투액은 잘 씻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침투 탐상시험 침투액은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맞습니다. 부식이 되면 안 되겠죠. 자, 201페이지 18번 다음 중 용재 제거성 염색 침투 탐상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 밖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자, 용재제거성 염색 침투 탐상시험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조작 순서가 다른 검사법 대비 아주 간단하다 맞습니다. 구조물 대형 시험체의 부분적인 탐상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매우 거친 탐상면을 가진 시험체의 검사에 적합하다. 이건 아닙니다. 매우 거친 탐상면 할 때는 이게 이제 수세성으로 하는 게 좋고, 또 그런데 결함이 얕은 곳일 때는 수세성에다가 후유화성을 하고 이제 형광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재제거성 염색 침투 탐상 시험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원 및 수도 설비가 필요 없고 휴대형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만약 어느 다리에 균열이 있는지 검사해 봐야 되겠다. 교각판이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용재제거성 캔이 있습니다. 하나,
한 종류, 염색 침투 탐상 시험도 K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식 한다면 뭐가 있느냐, 속건식은 빼버렸는데 속건식 있으면 또 K는 하나. 그 다음에 헝겊이나 침타올즈, 종이 타올이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 가서 거기서 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원이나 수도 설비가 필요 없습니다. 19번 침투 탐상 시험의 무관련 지시. 무관련 지시는 몇 번 했습니다. 의사 지시, 부정 모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무관련 지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의사 지시 또는 부정 모양 이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의사지시, 어떤 사람은 부정모양, 어떤 사람은 무관련 지시라고 할 겁니다. 자, 무관련 지시는 주의 깊게 관찰할 때 판단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무관련 지시는 표면 상태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관련 지시라고 확인되지 못한 지시는 불연속 지시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시험체 숏 블라스팅 실시하면 대부분 무관련 지시다. 아닙니다. 숏 블라스팅 이거는 짧은 그 금속 앞자를 가지고 때려서 숏 블라스팅 실시하면 대부분 무관련 지시다. 요것도 아닙니다. 자, 20번. 요게 아닙니다. 침투 탐상 시험할 때 의사지시가 생기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의사지시도 진짜 결함이 아닌 것이요. 부적절하게 세척했을 때, 세척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도 그 침투제가 남아있으면 결함처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상제 자체 침투액이 묻을 때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방사선 투과 시험을 먼저 했을 때 이거하고는 방사선은요 거기에 묻고 그런 게 없습니다. 방사선은 그 통과해가지고 결함을 찾는 필름에 이제 그 결함하고 정상 결함하고 농도 차로 이제 그 분석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외부 물질에 의해 오염되었을 때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나타나는 무관련 지시, 부적절한 세척일 때, 현상지의 침투에 묻을 때, 외부 물질에 의해 오염되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1번 온도가 20도C로 같을 때 점성이 가장 큰 물질은 에틸렌 그리콜입니다. 여기 케로신은 등유입니다. 우리 석유, 물, 에틸 알코올보다 에틸렌 그리콜 요게 제일 점성이 큽니다. 접촉각 시타가 어떤 경우 적심성이 가장 좋냐 하면은 90도보다 작을 때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침투제와 혼합하여 수세 간대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죠. 그죠? 수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입니다. 수세가 가능하도록 물질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유화제입니다. 침투제 바로 다음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유화제를 적용해 가지고 수세가 잘 되도록 해줍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적용되는 침투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해놨습니다. 수세성 침투 탐상 시험을 할 때 침투 시간은 후유화성 침투 탐상할 때의 침투 시간보다 일반적으로 수세성 침투 시간 후유화성 침투 탐상할 때의 침투 시간보다 일반적으로 길다. 왜 그러나 하면은 이게 물로 씻으면은 잘 안 씻깁니다. 물론 후유화성 할 때도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요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침투제가 기름 성분인데 이하고 유화제가 결합해가지고 둥글게 뭉쳐가지고 물로 씻을 때 빨리 씻겨 나가도록 해줍니다. 침투제가 흘러내려서 표면이 침투 시간 내에 건조되어도 재시험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침투 시간은 시험체의 재질과는 무관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침투액과 시험체 온도는 침투 시간과는
무관한 관계이다 아닙니다. 침투액과 심체 온도는 관계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자, 사실 침투 시간은 침투제가 흘러내려서 표면이 침투 시간 내에 건조되어도 재시험하지 않는다. 이 흘러내려 버렸으면은 이게 재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침투제가 잉여 침투액은 관계없는데 결함이 있는 곳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보건대 나번 같은 것도 조금 애매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 같으면 여러분이 조금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아래 수세성 침투 탐상 시험할 때 침투 시간은 후유화성 침투 탐상할 때 침투 시간보다 일반적으로 길다 하는 게 여기 우리가 생각하면 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후유화제를 쓰면은 잉여 침투액이 빨리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잘 씻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다른 비파계 검사와 비교한 침투 탐상시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거의 모든 재료가 가능합니다. 표면에 존재하는 불연속 부위 검출할 수 있다. 다에는 왜 하느냐? 내부의 결함 검출이 어렵습니다.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적은 사람이라도 작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02페이지 26번 침투 탐상시험 적심 정도를 나타내는 공식은 단 침투액 표면 장력 A, 시험체 표면 장력 B, 고체 액체 계면의 표면 장력 C입니다. 요거는요, 이제 요거 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기에 뭐냐면 시험체 있잖아요. 시험체 표면 장력하고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계면의 표면 장력 요걸 뺀 것이 이제 적심 정도를 나타내는 공식이다. 여기에서 시험체 표면 장력과 고체 액체 계면의 표면 장력 요 두 가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뺐을 때 이제 적심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 요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요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상당히 이제 표면 장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나오는데 시험체 표면 장력, 고체 액체 계면의 표면 장력이 뭐 액체 표면 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B-C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대신 침투액 표면 장력은 빼고 시험체 표면 장력, 고체 액체 계면, 경계사의 계면의 표면 장력 요걸 뺀 것이 이제 침투가 어떻게 잘 되느냐 뭐 이런 거 적심 정도를 나타내는 공식이니까 이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자, 27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침투액을 세척 또는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자, 염색 침투액의 세척 확인은 흰 마른 헝겊으로 닦아 옅은 분홍색 묻어나면 세척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 이제 잉여 침투액 제거할 때 하얀 거, 처음에는 이제 뭐 지저분한 것도 뭐 쓸 수 있겠지만 그걸 몇 번 하면 하얀 마른 헝겊으로 닦았을 때 옅은 분홍색만 묻어나오면 그 세척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형광 침투액의 세척 확인은 반드시 자외선 등을 이용해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보기 때문에 세척이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광 침투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등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수세성 침투 탐상검사의 세척 방법은 수세척한다. 맞지요? 후유화성 침투 탐상의 세척 방법으로 용제를 사용한다. 여기도 물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후유화성 유화 처리 목적과 현상 처리는 여러분이 조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28번 침투제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가시성이라는 거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가시성을 증가하는 과정을 침투 탐상 시험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증가하는 과정이 현상 처리입니다. 그래서 왜 흰색 백색 분말을 뿌리느냐? 염색일 때 빨간 게
올라오면은 눈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형광물질도 형광침투제도 흰색을 해가지고 형광물질이 올라오면은 제일 잘 보입니다. 단 그때는 자외선 조사장치로 비추면서 한다. 29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 현상 처리 후에 건조 과정이 필요한 탐상 방법은 현상 처리 후에 건조한다는 것은 A, 가처럼 뭐냐면 습식 현상제일 때입니다. 습식 현상제일 때는 현상 처리가 건조 처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규격집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30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잉여 침투액을 제거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기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A는 수세 물로 씻는 건 맞아요. C는 캔에 들어있는 용제 제거에 의한 방법이 맞습니다. 그 캔에는 신느나 이런 기름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B는 기름 베이스 유화제 사용하여 후유하는 방법 맞고요. D는 여기 속건식 현상제는 S잖아요. 그죠? D는 물 베이스 유화제 사용하여 후유화를 하는 방법이 속건식 현상제, 속건식 유화제는 없습니다. D는 물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하며 요거는 반드시 배액 드레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비 세척 처리가 필요하다. 요거는 물 베이스 유화제는 배액 처리를 위한 예비 세척 처리가 유화 처리 전에 필요하다는 걸 요걸 다른 그런 방법과 다르니까 꼭 좀 이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